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비 송경입니다. 네, 조은수 대표님께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이제 공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고 조금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오늘 인사이트를 남겨보고 싶어서 화면을 켜게 되었고요. 사실 이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PCM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추천 도서 목록에도 있었고,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정말 책을 읽어봤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정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그럴 정도로 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의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공유를 해주신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너가 그동안 그래도 수업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현장 경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지금까지 49년 살아오면서 그 안에서 파란만장했던 저의 삶,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이라도 뻥긋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막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속에서 또 제가 성장한 부분도 있고, 또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것도 있었고, 이 모든 배움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눌 때 조금은 매끄럽게, 옛날에는 이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나랑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랬었죠. 왜냐면 인셀덤이라는 화장품을 팔면서 명단 한 개로, 또 그리고 좀 제대로 영업을 해보고 싶어서 PCM에 들어왔는데, 이런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제 손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책을 별로 읽는데 제가 도저히 흡수가 안 되는,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너무나 경험이 없이,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또 대기업에서 한 4년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외딴 곳에, 연고가 없는 외딴 곳에 떡하니 또 내려가서 3년 동안 또 대학 생활을 또 했었고, 그 안에서 또 뭐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그 대학생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이제 그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또 치과위생사로서 나름 또 7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16년 17년간의 전업주부로서 저라는 사람, 송경희라는 저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나로서의 그러한 빛나는 존재가 사실 조금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나랑 잘 안 맞는가, 이거는 더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경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한테는 여자로서 정말 그 엄마라는
명함을 얻을 수 있는,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그 안에서 겪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또 다 자연 출산을 했어요. 더군다나 첫째 때는 무통 없이 정말 생으로 아이를 낳아본 경험, 이러한 그런 경험들은 정말 엄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졌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고,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엄마들 간에서 또 이렇게 소통이, 공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짧게나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여기에도 책 겉표이지에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이게 도무지 정말 와닿지가 않았고, 아니 나의 경험이 돈이 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알사원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끝점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끝점은 교육, 메신저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는 화장품을 잘 팔고 싶어서 왔는데 메신저라니. 메신저가 정말 와닿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게 막 확 와닿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3년 전에 처음에 이 메신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랑 그때는 굉장한 이질감이 느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만큼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그 메신저라는 것이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부자여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메신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아닌 사람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인드가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나라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한테 지금까지 49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 안에서 저보다 더 무수한 정말 파란만장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 역시도 개인사, 또 태어난 배경,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지금은 뭐 물론 저는 그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한탄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는 왔었겠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내 인생을 놓을 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나의 상처, 그러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좀 재해석을 하게 되고,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깨우침이 있었을까? 그러한 것들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지금에 와서 조금씩 익었을까? 조금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조금 성숙해진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경험은 모두 소중하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마 3년 전이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게 되게 와닿지가 않았을 건데, 이 모든 내가 작은 성공들, 그리고 또 지나가는 또 작은 실패들,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슬퍼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애써 묻어두려고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수면 위로 떠올려서 그런 것들을 좀
재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앞으로의 더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소명 얘기가 나와요. 도덕적 의무감, 소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어느 피부샵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너의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는 어떤 무슨 소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닫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쩌면 제가 너무나도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폭넓은 의미로는 저는 사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각각 사장님들마다 그런 개개인의 그런 스토리를 듣고 싶고, 또는 각각 사장님들마다 말 못할 어떤 그런 고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저도 지금 조금은 저한테 어떤 감 같은 게 들어왔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명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사장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 사장님께서 원래 사람들한테 자기 속을 잘 안 비추는 사람이었는데, 저랑 3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질문을 하니까 또 자기의 또 한꺼풀을 또 이렇게 벗겨서 저한테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믿고 내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배워왔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물론 그건보다는 삶에 있어서 많이 경험치가 없고 후배이긴 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면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또 교육에서 받았던 것들, 아니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 삶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미비하지만 혹여라도 그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던졌을 때 다는 아닐 거예요. 물론 저도 더 앞으로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분들이 조금 그거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수긍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이게 전달이 되었나? 전달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게 상대방이 저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거요. 당신 또한 살아가면서 겪은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좋았던 시절도 힘들었던 시절도 모두 중요하며 이 모든 경험에서 배운 교훈들은 더욱 소중하다. 삶이 항상 평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내해야 하는지, 또는 왜 성공하려고 그토록 노력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당신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이 나만큼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한테 제가 던진 한마디 말, 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제가 저번에도 아마 영상으로 남겼는데 제가 이렇게 저의 이런 태도 또 이렇게 좀 꾸준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있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메신저로서의 내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찔러준다면 그게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책임감과 또는 의무감이 따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지만은 않다. 왜냐면 이렇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또 행동과 말과 또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와 생각과 또 계속 찾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나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메신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장님들 만나 뵈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사장님들께 또 저 또한 배우고 있고 또 저 또한 사장님들께 저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 현재 진행형인 거죠. 한마디로 ing.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조금 더 잘 익혔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정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금 흐른 지금 저는 저의 상태는 이거를 읽고 조금은 저의 경험과 그리고 달라진 저의 지금 현 시점의 모습과 이렇게 매칭이 조금씩 되면서 이 책이 저한테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저의 생각을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